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월성 원전 지역 의견 수렴 결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과 설명회 사회를 맡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최진수입니다. 코로나 확산 이슈 등으로 결과 설명회를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하게 된 점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본 결과 설명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 설명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인사 말씀과 월성 원전 지역 의견 수렴 과정 및 결과 발표, 수기형 집단 심층 면접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금일 발표 내용 및 월성 원전 지역 의견 수렴 경과 관련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월성 원전 지역 의견 수렴 결과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주요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소영 카이스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월성 원전 지역 실행기구 위원장이신 김남용 양북면 발전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대변인이신 이윤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월성 원전 지역 의견 수렴 조사 기관인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김형기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 수기분과 위원장이신 김석호 서울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월성 원전 지역 의견 수렴 결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김소영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김소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7월 24일 월성 원전 지역 의견 수렴 결과 발표 이후에 여러 가지 제기된 이슈와 그리고 그 후 진행된 집단 심층 면접 결과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특히 월성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마주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갖게 되었지만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이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공유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진행은 그동안 의견 수렴 과정과 결과 그리고 제기된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된 질의와 그리고 현재 KTV 유튜브 채널 화면 댓글창에 올라오는 실시간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월성 원전 지역 의견 수렴 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월성 원전 임시 저장 시설 확충 여부와 관련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 재검토위원회와 경주시가 협약을 체결한 후에 월성 원전 지역 실행기구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의견 수렴 준비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의견 수렴 범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지만 그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재검토 준비단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월성 원전의 지역 실행기구에서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서 원전 반경 5km 소재 지자체로 의견 수렴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 방식으로는 지난 신고리 569기 공론화 방식을 차용하여 시민 참여형 조사를 채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민 참여형 조사는 오늘 당장 결정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충분한 수기 학습과 토론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 의견의 변화를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지역실행기구와 저희 위원회에서는 시민참여단 여러분들이 단지 특정 입장을 지지하고 선택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더라도 상대방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민참여단 여러분들이 지난 6월 27일 날 처음 사전 워크숍을 시작을 해서 3주 동안 수기 학습을 진행을 했고 145명의 경주 주민 여러분들께서 시민참여단으로 참여를 하셔서 7월 18일, 19일 이틀 동안 종합토론회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때 전문가와 질의응답을 가졌고 또 서로 상호 토론을 거쳐서 3번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날 발표된 것이 바로 그 3번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저희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에서 시민참여단 여러분들이 의견이 변화되는 과정을 아주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혹자는 81.81%라는 게 너무 높은 수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58%에서 시작을 해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의견 수렴이 어려웠지만서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공론화에서 온라인으로 처음 진행한 세계적인 사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주요하게는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단 심층 면접 조사 결과도 같이 공유를 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서로 또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그 많은 그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성 원전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해서 그동안 참으로 많이 애써 주신 김남용 위원장님 그리고 월성 원전 지역 실행기구 위원님들 무엇보다도 이번 시민참여형 조사에 모든 절차를 끝까지 같이 해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저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과정을 잘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검토위원회를 대표해서 이 모든 과정에 같이 참여해 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사용 해결류 재검토 과정을 지켜봐 주실 국민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용 후 행전료 관리 정책 재검토위원회 이윤석 대변인께서 월성 원전 지역 의견 수렴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서울시립대 교수 이윤석입니다. 이제부터 월성 원전 지역 의견 수렴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지역 의견 수렴 추진 배경 및 경과, 시민 참여연 공론조사 방법, 모집단 구성 과정 및 결과, 시민 참여단 선정 과정 및 결과, 수기 학습 및 종합 토론회 과정, 의견 수렴 결과 이 차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의견 수렴 추진 배경 및 경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관심이 있는 분들 잘 아시겠죠. 2016년에 수립된 기본 계획이 좀 폭넓게 지역 내지는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반성에서부터 재검토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생기기 전에 재검토 준비단이 18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이 됐었고요. 이 준비단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었었는데요. 그중 임시 저장 시절 확충 관련 사항은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라는 기본 원칙을 정하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재검토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의견 수렴을 착수를 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신고리 공론화 사례를 참조해서 다양한 중립적 전문가들이 모여서 재검토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이 위원회에서 전국 조사와 함께 이 월성 원전 지연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
지역 의견 수렴 추진 방향, 그다음에 세부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역 실행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저희와 같이 협의 채널을 구성을 해서 일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주민 설명회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서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시민 참여형 공론 조사입니다. 자, 이제 공론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을 좀 필요한 정보 내지는 의견에 깊숙이 이 공부를 좀 하시고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생각을 해서 의견을 모든 과정이 이제 수기 과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쭉 거쳐서 의견을 듣는 과정을 이제 공론 조사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집단을 구성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시민 참여단을 선정을 하고요. 그 시민 참여단 분들한테 오리엔테이션과 수기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종합 토론회를 거치고 의견을 내주는 과정이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이런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 그 재검토위원회는 따로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서 저희들이 과연 잘하고 있는지, 뭔가 문제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그 검증을 할 수 있는 작업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재검토 준비단에서는 권고하기를 먼저 중장기 정책을 다루는 전국 조사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임시 저장을 다루는 지역 조사를 실시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원칙을 무시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 준비단의 건의에 따라서 전국 공론회를 먼저 4월 17일 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공론회를 4월 21일 날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전체 공론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민 참여단이 처음 한 자리에 모이는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전국 조사의 경우는 5월 23일에 실시하였고 경주 지역 같은 경우는 6월 27일 한 달간의 차이를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한 관련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까지 의견 수렴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 준비단의 건의를 존중을 하여서 의견 수렴 범위를 지자체 그 기초지자체가에서 구성된 지역 실행 기구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지역 실행 기구는 의견 수렴 범위를 원전엔 반경 5km 있는 기초지자체, 월성 원전의 경우는 경주 지역을 의견 수렴 지역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 지역 실행 기구 이게 이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지역 실행 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이미 원칙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경주시는 그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고 의료원 수련 전문가들을 포함시켜서 지역 실행 기구를 구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합 토론회까지 뭐 지금도 한참 유행이 아직은 좀 걱정을 많이들 하시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진행이 어렵지 않았냐, 이게 과연 문제가 없었느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번에 참여하시는 시민 참여단 분들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셨고요. 그래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한 자리에 모이진 않지만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이전과는 있지 않았던 그 소위 그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수기 민주주의 모델을 하나 한번 실험을 해보고 나름 좋게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모집단 구성 과정 및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요. 이렇게 경주 지역의 경우 이렇게 조사가 진행됐었습니다. 일단 조사 대상은 경주 지역에 사시는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했었고요. 처음에 목표 인원은 3,00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통상 모집단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주로 5월, 6월이었었습니다. 이분들을 무작위 대면 조사를 해서 그 경주를 대표하시는 3,000명을 선정을 했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하게는 그 이 성, 연령, 지역이라고 하는 변수를 기준으로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자라는 것이었고요. 조사 방식은 거점 조사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경주 지역에 60개의 주요 거점을 지정을 해서요. 그 주요 거점에 지나가시는 거점을 방문하시는 지역 주민, 뭐 경우에 따라서는 3번째, 경우에 따라서는 4번째, 경우에 따라서는 5번째 지역 주민을 표본을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해 나가시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조사원뿐만 아니라 그 조사원이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현장 감독원도 전부 다 배치가 돼 있어서 원칙을 준수하는지, 그 다음에 혹시 응답자들이 어떤 불만 사항이 있는지를 전부 다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 3,000명을 구성할 때의 조사 과정에서 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지역, 나이 등 인구 사회학적 변수와 함께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지를 여쭤봤었습니다. 자, 그 조사 결과 구성된 3,000명의 분포입니다. 지역적인 분포, 그 다음에 성별, 연령, 다만 이 과정에서 이제 그 한수원의 경우는 혹시 직접적인 어떤 이해 당사자일 수 있기 때문에 직원 한수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배제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역, 성별, 연령 분포는 지금 이 행정 통계에 따른 그 분포를 그대로 따라간 경주를 대표하는 분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그 임시 저장 시설 얼마나 알고 계시는가?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월성원정 임시 저장 시설에 대해서 경주에 사시지만은 처음 들어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3,000명 중에서는 약 한 10% 정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도 처음 듣는다는 분들이 더 많았고, 뭐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긴 하지만은 여전히 경주 모든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분들한테 임시 저장 시설의 확충을 고려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무엇을 생각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압도적으로 안전성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그 3,000명에 대해서 만약에 임시 저장 시설 추가 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7점 척도를 기준으로 여쭤봤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분포를 보고 계십니다. 매우 반대 1점, 그 다음에 매우 지지 7점, 그 다음에 중간을 4점이라고 했었을 때 의견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쭉 보고 계십니다. 뭐 매우 반대와 매우 지지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꽤 많은 분들이 그 어느 쪽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중간에 4분 중에 1분 정도는 위치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3,000명 분들 중에 대해서 저희가 자 앞으로 이런 수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종합 토론을 하는 시민 참여단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분들 중에 3,000명 중에 38.5%가 참가 의향이 있으시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이슈가 제기됐었는데 우선 지역 실행 기구가 설문 문항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아니었고요. 처음에 이제 설문 문항이 만들어지고 그걸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 실행 기구가 고령층이 많은 지역적 특징을 고려해서 위원회와 협의 후 해서 일부 문항을 수정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주로 목적이 다른 다양한 것들은 제외를 하고 간단하고 간결하게 했으며 주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임시 저장 시설에 대해서만 묻는 걸로 방향을 정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새로 바뀐 설문은 이 3,000명에서 그 시민 참여단을 구성할 때 전혀 그 설문들은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있거나 없거나 사실은 전체 시민 참여단을 구성하고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을 구성할 때, 그러니까 이제 3,000분을 구성을 하실 때 한수원 직원을 대동하고 뭐 반대 의사자를 제외했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사 과정에서 한수원 측과는 어떤 그 접촉도 없었고, 계속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한수원에서 일을 하신다라는 분은 이제 설문에서 처음부터 제외를 했었기 때문에 모집단에 해당하는 3,000분에서는 전혀 그 한수원 측과는 관련이 없는 분들만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대상이 아닌 지역, 그러니까 뭐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사원이 어떤 자의적인 판단을 통해서 설문을 중간에 중단시킨 사례도 전혀 없었습니다. 뭐 설문을 하신 분들한테 그 설문을 뭐 양말 우산 선물 그거는 대개 이제 이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조사에서 응답률 향상을 위해서 소정의 기념품을 주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이 조사만의 어떤 특징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00분의 모집단이 만들어졌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시민 참여단이 어떻게 선정을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목표를 이제 150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150명 중에 혹시 그 중간에 이제 빠지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10% 그러니까 15분을 더 추가를 해서 165분을 선정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선정한 날짜는 6월 22일이었고요. 이때는 방식은 그 3,000분을 대상으로 컴퓨터 이용해서 무작위 추출을 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집단 3,000분 중에서 참여 의사, 인구 통제 확장 특성, 지역 연령, 성을 3차원 층화해서 무작위로 추첨했고 그 추첨한 사람들 중에 이제 165명을 선정을 했고요. 이 상황은 전부 다 녹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경찰도 입회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중간 과정에는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고 그저 무작위 추출 과정을 통해서 165분이 선정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165분이었고요. 그 165분들이 수기 과정과 그다음에 종합 토론에 쭉 거치면서 약 한 20명이 이탈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145분께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 145분의 분포 지역 그다음에 성 연령 분포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그 처음에 3,000명 그리고 전국 경주 지역 전체의 통계를 봤었을 때 지역, 성별, 연령의 분포는 전체 경주 지역과 큰 차이가 없이 거의 대동소이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셔서 보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3개의 집단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3,000명, 그 다음에 참여 의향자 39.8%라고 했는데 722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신 145분이십니다. 이분들이 뭐 어떠한 지적이 이제 뭐 특별한 의견에 더 이렇게 치우친 분들이 더 선정이 된 건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 3,000분들의 경우에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을 다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매우 반대부터 중간, 그다음 매우 지지까지 분포를 쭉 보여드리고 있고요. 거기서 모집단에서 그다음에 의향이 있으신 분, 참여 의향이 있으신 분 722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쪽 1, 2, 3쪽은 크게 차이는 없고요. 그다음에 중간이 약간 줄어들고 매우 지지 쪽이 조금 늘어난 게 10% 정도 늘어난 게 아마 눈에 띄실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참여 의향자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지를 하는 분들 비율이 조금 더 증가를 했었는데 시민 참여단 145분을 선정을 할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층은 그 참여 의향자하고 비슷한 20%에 비해서 매우 지지는 28.3% 7점인 분들이 28.3%인데 그분들이 24.8%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3,000명과 1,145명을 비교를 해봤었을 때요. 7점 척도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크게 차이는 없고요. 물론 아마 약간 한 미세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아마 145분 정도로 보게 되면은 매우 지지를 놓고 봤었을 때 한
처음에 17%였다가 이제 24% 정도 되니까요. 약 한 7, 8%라고 하게 되면은 전체에서 한 7, 8명, 10명이 안 되는 정도가 조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3,000명에서 그렇고 722명, 145명으로 할 때 성, 연령, 그다음에 지역을 기준으로 무작위 추출을 해서 선별을 한 거기 때문에요. 뭐 처음 3,000명과 145명이 최소한 의견 분포로 봤을 때 똑같다라고 얘기는 못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이 3,000명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145명을 뽑았다라고 이해를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관련해서 아니 왜 그러면 처음부터 그 갈등이 심한 사안인데 찬반 비율을 맞추지 않고 했느냐? 대개 이제 이건 조금 그 전문적인 얘기인데요. 그 설문조사를 그 사람들을 뽑을 때 경주 지역의 성, 연령, 지역은 저희가 센서스 조사 중에서 정확히 그 분포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주 지역 전체의 찬반 비율에 대한 정답은 그러니까 정확한 진실값은 저희가 잘 알지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원래 모집단의 분포를 잘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변수를 적용해서 포분을 추출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그닥 좋은 행위는 아니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성별, 연령 등 지역 등 인구 통계학적 변수들을 이용해서 무작위 추출의 원칙을 잘 지키게 되면은 그 이외의 다른 변수, 의견과 같은 다른 변수 분포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고요. 되게 그렇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신고리 오리코이 공론화 같은 경우는 찬반 비율을 반영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실은 이전에 신고리 공론화 이후에 많은 지역 관련해서 공론조사가 있었고요. 그런 조사에서는 우리가 한 지역, 저희가 이번에 했던 지역 조사와 같이 찬반 의견 분포를 특별히 보지 않는 조사도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전 지역의 월평공원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제주 지역의 그 영리병원 조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변수만 고려를 했었고 찬반 의견 분포를 처음부터 고려를 하지 않았던 또 다른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소원 가족과 관련된 내지는 뭐 관련 업체 직원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요. 일단 한소원 직원분들은 처음에 조사를 제외를 했었고요. 협력 업체 지원만으로 찬성 반대 의사를 예단해서 시민청에서 배제하는 건 통계적으로 오류를 우발할 수도 있다라는 것 지적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가끔 그 자회사 말씀을 좀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자회사 두 회사가 있고요. 그 자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약 한 1,400여 분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전체 경주 시민 26만 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0.0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무작위 추출 원칙을 잘 지켜나가게 되면은 아마 최종 시민 참여단분의 아마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한두 분 정도 참여를 하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그 정도는 최종 결과에 그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모집단 설명 없이 모집단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145명에 설명이 됐다, 선정이 됐다라는 사람 그런 주장, 그건 뭐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3,000명 중에서 컴퓨터를 통한 무작위 추출을 해서 165분을 선정을 했고 그 중에 145분이 마지막까지 남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에 있지 않았는데 중간에 들어온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45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수기 학습, 그다음에 종합 토론회를 경험하시게 되는데요. 일단 6월 27일 날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3주 동안의 수기 학습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료집을 읽으시고 이러닝을 강의를 하시고 Q&A 게시판도 활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7월 18일, 19일 이틀 동안입니다. 온라인 화상 회의 방식으로 종합 토론회에 참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셨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종합 토론회는 왜 비공개로 진행을 했었냐? 뭐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만 이 이제 굉장히 이제 갈등이 심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요 비공개를 많이 했었고요. 사실 그 신고리 오리코기 공론 조사의 경우도 종합 토론에서는 그 관련되는 분 이외에는 다른 분들은 전혀 참여를 못했고, 다만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공개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였고요. 저 이제 반대쪽 분들, 시민 단체 분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해서 토론이 불균형하게 된 건 아니냐. 저희들은 좀 가능한 한 그쪽 의견을 같이 하시는 분들을 많이 섭외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분들 중에 몇 분들이 저희 그 과정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 균형 있게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전체 조사의 변화를 보게 되면 처음에 그 3,000분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수기 과정을 거치시고 그 다음에 종합 토론회 바로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수기 과정에서 온라인을 공부하시고 자료집 공부를 하시는 그 사이에 변화가 굉장히 많았고요. 사실 종합 토론회 과정에서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토론하시는 그 종합 토론회 과정에서는 크게 의견 변화가 없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주 나이 드신 분들 많은데 노트북 갖고 교론이 가능하냐? 예, 그 참 쉽지는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145분에 대해서 노트북을 갖고 그걸 잘 작동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 인력 지원을 전부 다 이제 그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옆에 이제 붙여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 어려움이 있으시고 했었을 때 바로바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을 선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시민참여단부는 이후에 조사를 보면은 뭐 의견 전달이나 천치라든가 의견 교환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대부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결과를 거쳐서 결과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미 많이 이제 보도가 됐죠. 81% 분들이 그 맥스터 증설에 찬성을 해주셨고 반대 11% 모르겠다 7.8%였었습니다. 대개 그 결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설문에서 확인할 수 있지 그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공론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를 주셨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타 지역 다른 조사가 있었는데요. 좀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일단은 저희는 공론 조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 번 조사를 하고 수기 과정을 거치고 최종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와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와 한번 전화조사를 한번 해서 한 결과를 1대1로 비교하는 건 어렵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설문 문항이라든가 그다음 응답 방식이라든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찬반 비율만 놓고 이렇게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그거는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배척을 당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거는 진행 과정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모집단에서 그 다음에 그 시민 참여단을 했었을 때 컴퓨터를 통한 무작위 추출 방식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분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도 사실은 잘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3차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와는 전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검증위원회가 이미 오래전부터 저희의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 과정도 그분들의 평가도 역시 다 공개할 예정이고, 다만 그렇게 다 끝이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진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추후에 제3자를 통한 별도 검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월성 원전 지역 의견 수렴 조사 기관인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김형기 본부장께서 수기형 집단 심층 면접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김현기 본부장입니다. 월성 원전 지역 의견 수렴 수기형 집단 심층 면접 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기형 집단 신층 면접 조사란 무엇인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신층적인 여론 확인을 위해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소그룹 형태로 행해지는 인터뷰를 의미합니다. 이번 신층 면접 조사는 월성원전 정보가 지역 주민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문제점을 파악해서 향후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시설 운영 등에 좀 반영하기 위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서 1차적으로 좀 진행이 되었고요. 또한 상향식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자유로운 참여를 유도하고 또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본 조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집단 신층 면접 조사의 주요 의제는 임시 저장 시설을 포함한 원전 운영과 관련한 정보가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투명하고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또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월성원전 인근 지역 주민, 원전 5km 이내 읍면동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대상자는 지역 실행기구에서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지역성 연령을 고려해서 총 10개 그룹, 한 그룹당 10명씩 10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7월 4일 날 원전 현장 인력 양성원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총 95명이 최종적으로 참석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자 참여하신 그 집단 신층 면접 조사에 참여하신 95명의 그 성 연령 지역별 참여 기준을 보면 월성 원전 인근 3개 읍면 간포읍에서 32명, 양남면에서 27명, 양문면에서 36명이 참석하셨고요. 남자가 47명, 여자가 48명이었습니다. 각각 읍면 동별로 남자, 여자 한 그룹씩 2개 그룹씩 구성을 했었고 혼성 그룹 3개 그룹, 청년 세대 1개 그룹 이렇게 총 10개 그룹을 구성해서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주요 조사 결과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원전 운영 정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임시 저장 시설을 포함해서 월성 원전 운영 관련 정보, 즉 운영이나 정비, 방사선 안전 등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먼저 원전 운영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의 관심 정도에 따라서 확인 및 좀 이해 정도가 정보 확인이나 이해 정도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 60대 남성의 경우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 관심과 좀 획득 노력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타났고요. 반면에 좀 젊은 층일수록 그런 인지도나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원전 운영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원전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신뢰 수준이 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운영사가 선별하여 제공하는 정보들이 주민 수요가 좀 반영되지 않는 정보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선안과 관련된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일방적인 정보 제공이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파악해서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지역 주민 눈높이에 맞춰서 쉬운 용어를 활용해서 정보를 좀 생산하고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아울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좀 확인하고 획득을 하길 수 있는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정보 공개 채널 및 방식에 대한 내용을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먼저 원전 운영 정보 제공 사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원전 운영 정보 제공 사이트는 원자력 안전정보공개센터나 열린 원전 운영 정보 홈페이지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정보 제공 홈페이지에 대해서 인지도가 좀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한수원이 제공하는 휴대폰 문자나 홍보 책자 또는 지역단체 언론 등을 통해서, 즉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부분들이 좀 많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정보 공개 채널 및 방식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을 좀 답변을 받아봤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 채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좀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좀 정보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특히 연령층이 높은, 즉 60대 이상은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예컨대 설명회나 전광판 등을 통해서 정보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5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채널을 통해서 문자나 카톡 등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각 연령대별로 좀 적합한 다양한 채널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특히 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있어서는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 소통 기구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이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운영 중인 원전 안전 협의회, 민간 환경 감시 기구, 원전 소통 협의회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 소통 기구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민간 환경 감시 기구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높지만 그 역할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원자력 안전 협의회나 원전 소통 협의회는 참여하신 지역 주민들이 좀 거의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역 소통 기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 갈등이나 비리 등 부정적인 좀 소문들로 인해서 소통 기구에 대한 신뢰 정도가 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기구의 구성 그리고 또 활동 내용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공유되지 않고 지역 주민과도 제대로 소통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개선 의견을 주셨는데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희망하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지역 소통기구 활동에 대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공유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주민 대상으로 시행했던 집단 심층 면접 조사 결과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검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접수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이후 지금까지 댓글창을 통해 들어온 실시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성 원전 지역 의견 수렴 과정 및 조사 결과 등에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에 따라 금일 참석하신 재검토위원회 실행기구 그리고 조사기관에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후 시간은 우리 김소영 위원장님께 진행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지금 실시간으로 저도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많이 그 비슷한 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일단 제가 먼저 지금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답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이윤석 대변인님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이 거의 비슷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으로 왜 이거를 그 월성 원전 그 지역의 그 기초 지자체로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의 그 논의는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아시다시피 재검토 준비단에서 총 5개의 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 소재 지역 기초 지자체 행정구역, 두 번째랑 세 번째 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초 지자체 행정구역이냐 아니면 반경 5km 이내냐 원전에서, 그리고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안은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 대책법에 따라 가지고 소위 그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 내에서 할 것이냐, 그리고 다섯 번째 안이 이걸 절충을 해가지고 각각 진행을 하는 거죠. 뭐냐면 기초지자체 따로 하고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따로 한 다음에 의견이 상충을 하게 되면 원전 소재 지역을 최대한 존중한다. 아까 그 댓글에서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재검토 준비단에서 단순히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수용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재검토 준비단이 6개월 운영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까지 진행된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오래된 시간, 지금 그 신고리 이후에 진행된 공론화 중에 가장 오래된 시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해결료 전체 재검토 과정이.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재검토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공개가 다 되어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에 엄청나게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차 회의에서 아까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그러면은 울산 쪽도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쪽도 어떤 형태로든 의견 수렴을 하기로 그렇게 그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역시 울산 지역 의견 수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지난 봄에 울산 지역의 울산 시민공동행동이라든지 여러 단체에 협조원을 보내서 같이
논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검토위원회가 발족한 이후에 탈핵 시민단체 쪽에서 이 과정을 전체를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과정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진행하는 이유는 재검토가 아니라 재검토 아니면 N차 검토가 될 때까지 이 사용 후 해결료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입장이 찬반을 떠나가지고 아주 건설적이고 그리고 사실과 그리고 많은 정보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 수렴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단순히 경주에 맥스터 증설을 시켜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이따가 얘기를 저희 대변인님이 하시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 찬반 의견을 최종 시민 참여단 구성할 때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찬성한 사람만 의도적으로 시민 참여단에 넣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질문들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한수원 협력업체 관련해서는 오늘 그러지 않아도 모 국회의원이 이제 자료를 실제로 공개를 했는데 관련해서는 저희 바로 대변인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 진행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수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조사에서 제외를 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한수원에서 과연 진짜 일하는 사람이 안 한다고 하게 되면 그거 어떻게 책임지겠냐. 물론 저희들이 뭐 하나하나 확인을 한 거는 아니지만요. 대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지금과 같은 경주 지역과 같은 지역에서 조사를 할 때는 일종의 이제 상호 검증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최종적으로 참여를 하신 145분은 설문의 문항을 다 보셨고요. 그분들은 그 설문 문항에서 한수원 직원은 배제된다는 걸 다 알고 그 다음에 같이 한 자리에 모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한수원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 남게 되면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그 동네에 같이 아는 잘 아는 사람들한테 신분을 아주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효과가 굉장히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좁은 지역에서는 그 다음에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그 지식을 공유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일종의 사람들한테 그 검증 과정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한수원 직원분들은 참여를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몇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협력 업체입니다. 관련해서 어저께 그 한 국회의원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시민 참여단 중에 이제 관련자 명단이라고 이제 21분의 명단이 계신 걸 쭉 성함하고 주소하고 그다음에 직업하고를 쭉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하여튼 무작위 추출을 했을 경우에는 이분들의 그 한수원 협력회사 내지는 자회사의 참여가 거의 최소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걸러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어저께 그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신 21분의 명단을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직업까지는 알 수가 없고 그 명단에 보게 되면 성함에서 이제 성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가 있으십니다. 주소가 이제 리 이런 단위까지 있는데 저희가 이 21분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면은 뭐 간포읍 노동리의 이모 씨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최소한 성별만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냥 성별과 주소만 매치하는 방식으로도 이 21분 중에 8분은 시민 참여단이 아닌 걸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 2분 간포읍 팔조리에 계신 강모 씨와 양남면 환서리에 계신 손모 씨가 대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이번 조사에 참여하신 145분 중에 팔조리 내지는 환서리에 사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분이 일단은 저희 참여단 분이 아니시고요. 그 밖에 나머지 대개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씨, 이씨, 박씨 되시는 분들이신데요. 과연 그분들 중에 실제로 진짜 시민 참여단 분이 얼마나 계신지 또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확률 표집의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진행 과정을 확인했었을 때 여전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사실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우려만 표현하시는 걸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지역 그 145분 중에 한 분이 그 이제 옆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옆에 분이 자신을 대신해서 설문지를 작성을 했다. 그래서 이거 익명성을 보장해야 되는 건데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제 대개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를 할 때는 요즘엔 다 이제 그 종이 설문지에 하지 않고 이제 그 캐피라 그래서 컴퓨터를 들고 설문조사 임하게 됩니다. 그랬었을 때 그 설문조사에서 설문하는 사람이 설문을 받는 사람한테 설문을 읽어드립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라고 했었을 때 대답을 해주면은 그 대답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런 것이 불편하다. 이거 됐으니까 그냥 설문지를 달라. 그럼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경우에는 다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원칙이 이번 조사에서도 그대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의견을 들어서 입력을 하고요. 그것이 불편하시는 분들은 직접 컴퓨터를 드리고 직접 하십시오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의 경우는 아마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진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분도 결국은 이제 원하시는 방식대로 본인이 입력을 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그 어제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신 21명 명단 저희도 갖고 있고 지금 밝혀진 거는 8명은 실제로 확인이 안 됩니다. 시민 참여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단순 판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저희가 그 검증위원회가 진행 중이고 저희가 하는 모든 활동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불투명하거나 왜곡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당연히 이거는 검증 과정에서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저 역시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이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적 양심이라는 말은 누가 재단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그것을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4시 50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몇 가지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또 홈페이지에도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저희가 그 답변을 남겨두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에게 많은 질문을 주시면 저희도 계속해서 그 검증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말씀하신 이 민간 합동 검증조사단 역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저희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면 이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 대변인님께서 잠깐 또 말씀 주실 게 있어서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21명 명단 중에서 8명은 이제 확연하게 그 시민 참여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3명은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요. 그 13명도 사실은 확연히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만약에 그 13분이 여기 지금 발표하신 대로 그런 한수원 직원이시고 한수원 관련 업체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은 명확하게 그분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면 진짜 맞는지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1명의 명단을 발표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8명은 명확하게 시민 참여자인조차도 아니시니까 사실은 그 21명 그 명단 자체에 대해서 아직 그 국회의원께서 좀 정확히 확인을 안 하고 발표를 하신 거라고밖에 볼 수는 없겠고요.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건 확인해 주시고 혹시 얘기를 할 게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는 지금 곧바로 설명회 직후에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지금 요청하신 3,000명 그리고 725명, 145명 모두 자료가 올라가고요. 한 가지 또 설명드릴 것은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2차, 1차, 2차, 3차 그 시민참여단이 조사한 7월 24일 날 발표한 거는 분명하게 찬성, 반대, 모르겠음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모집단에서 그 시민참여단 145명까지 오기 때까지는 곧바로 홈페이지에 올라갈 텐데요. 7점 척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점 척도를 1부터 3까지 매우 반대부터 적당히 반대, 4점 중간 그리고 5점부터 7점을 찬성으로 그렇게 간주해서 비교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1차부터 3차 7월 24일 날 발표된 것은 찬반 모르겠음 3개로 되어 있고 지금 사전에 저희가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질문한 그 임시저장시설 증설 찬반 여부는 1점에서 7점 척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점을 모르겠으므로 중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겠으므로 이렇게 간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이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는 한번 해보시면 비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성별 연령별로 다 구별을 해서 제가 지금 프린트를 해서 왔는데 홈페이지에 다 올라갈 것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질문은 특별히 마지막으로 그 지난번에 사퇴하신 정정화 위원장님도 많은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고 그때 나머지 저희 15명 중에 10명이 지금 재검토위원회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재검토위원회가 위원들이 중립적으로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의견들이 사실 많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건 어느 위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정화 위원장님께서도 사퇴를 하시면서 이 과정이 참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그 많이 보도가 됐는데 마지막 구절이 탈핵 시민단체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위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같이 맞대고 그렇게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자료는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지금 올라오는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컨대 지금 제가 확인을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뭐 엉터리 공론화라든지 졸속이라든지 이런 어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정확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경주에서 먼 걸음을 하셔서 이 진통이 많은 과정을 같이 진행을 해주신 저희 김남영 위원장님도 짧게 한 말씀만 마무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 각종 의혹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그래도 뭐 경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재검토와 협의해서 그냥 공정하게 잘 진행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사회자 분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오늘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오늘 설명회 이후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주 월성 원전 지역 의견 수렴 결과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지역 의견 수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 및 수기 기간 동안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지역 주민과 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